자, 이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각 진영에서의 기싸움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여권은 박영선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만은 야권은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기싸움이 아주 팽팽합니다. 자, 어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해프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은 양보 전쟁, 양보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정치사에서 조금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번갈아서 상대 요구를 받겠다, 서로 양보하겠다라고 이벤트 경쟁을 벌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내가 양보하겠다, 아니다,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핑퐁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오후 이 양측의 치열한 기자회견이 연이어서 이어졌는데 저희들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 선거 운동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께서 쓰셨는데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저희로서는 다시 협상을 계속하자 하는 협상의 재개를 저희한테 요청한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님의 이 수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태규 백브리핑 내용 때문에 더욱더 내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경쟁력과 적합도를 각각 50%씩 반영하되 조사 방법도 응답자에게 적합도, 경쟁력 중 한 항목씩만 물어보자는 제안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유선전화 10%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오직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무선 100%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선을 제외하고 무선으로 조사하는 것을 제가 양보하고 전격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또 하나의 바보 같은 결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시장을 탈환하여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예, 어제 야당 선거를 쫓아다니는 기자들, 국회 기자들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 자, 보신 것처럼 오전에 10시 40분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오세훈 요구한 방식을 수용하겠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잠시 뒤에 이태규 사무총장이 열었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유선전화 방식 10%를 반영하나 아니다. 왜 두 사람의 대화가 다르냐라는 기자회견이 좀 있었고 3시 30분에 안철수 후보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모두 다 수용하겠다. 이제 만족하시냐라고 오세훈 후보 측을 힐난을 했습니다. 8분 뒤에 오세훈 후보가 다시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 후보가 제안한 무선 전화 방식 100%를 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4번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잘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가 쟁점이지? 도대체 뭘 양보했다는 것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신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에서 어떤 비율로 그것을 확인할 것인가. 또 하나는 무선 전화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집에 전화기를 두고 있는 유선 전화도 10%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사 방식으로 유선 전화 10%가 포함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유선 전화 10%가 포함될 경우에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오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적합도냐 경쟁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적합도는 제1야당인 오 후보에게 그리고 경쟁력은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안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기싸움이 어제 벌어진 겁니다. 정미경 의원님. 근데요, 다 양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누가 양보를 한 거고 누가 받아준 겁니까? 왜 결론을 못 냈죠? 다 양보하는데 왜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 결론은 이미 났어요. 났어요? 일단 단일화는 된다. 아, 단일화는 된다. 예, 그 단일화는 된다는 네, 결론은 그거는 났습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예.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당 대 당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물론 안철수 후보님이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합당하겠다 나중에 예. 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럼 당 대 당을 하다 보면 나무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한 그걸 하려고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뭐 심정적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가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에요. 전체 전국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돼버렸습니까?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예. 그 정도로 전국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일화냐 아니냐 이 부분 서울시장 선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저기 경남에 가도 얘기를 하고 경북에 가도 얘기를 하고 제주도에 가도 아마 얘기할 거예요. 서울 시민만 관심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어떤 무조건 적합도인지 뭐 경쟁력인지 이런 거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냥 둘 중에 아무나 해라. 둘 중에 아무나 해라.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선해라. 약간 이런 지금 사실은 전국의 흐름이에요. 야당. 예. 지금 야권에 속해 있는 저희 그 당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마음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각 당의 이 후보와 그 각 정당의 입장은 지금 나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숲을 우리 야권 지지하시는 분들은 숲을 보고 있는데 내년 대선까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이 난리가 난 건 제가 볼 때는 그 19일이 약속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19일까지 단일화하겠다. 그렇죠. 후보 안철수 공개일까지. 후보가 선방을 치신 거예요. 예. 다 놀랬을 거예요. 선방을 치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양보한 사람 박수 그렇죠. 받자. 양보한 사람. 그리고 되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여기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패착을 조금 했어요. 예. 약간의 실수를 했어요. 왜냐? 이런 국민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단일화하라는. 예. 국민의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약간 놓쳐서 그거에 대해서 뭘 수용하겠다는 거냐? 뭐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후에 그걸 아신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님이. 예. 그래갖고 오후에 드디어 나왔어요. 부랴부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 양보한다. 나도 양보하겠다. 예. 나도 박수 받고 싶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쪽 두 분이 전부 다 예. 양보한 날로 됐으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을 미리 계약을 못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월요일, 화요일 날에 다 결판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 박수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양보 경쟁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이런 일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닌데 아주 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미경 의원의 말을 좀 이어서요. 그냥 아무나 해라. 만약에 안 된 사람은 대권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국민 야당 지지자들의 다수의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영하 교수님. 네. 그러면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누가 나중에 대선 후보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안 후보나 오 후보 중에 누가 서울시장 나오고 누가 대선 가는 게 좋겠어요? 전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습니까? 예, 헷갈리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있었던 지금 쭉 설명을 우리 예. 앵커께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행간을 보면은 예. 이게 양보 이벤트라 그러는데 저는 헐리우드 액션 양보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근데 그 팩트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 받겠어. 예. 오세훈 후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갖고 와. 다 받아. 이제 해. 사인해. 예. 근데 오세훈 후보가 나도 그럼 양보해. 근데 정작 실무 협상에서는 아무 진행된 게 없잖아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안철수 쪽에서는 이태규 총장이 정양석 총장을 찾아갔는데 정양석 총장이 실무협에 응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지금 거기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 뭐냐면 왜 이렇게 19일 이후에 이런 게 벌어졌나요? 19일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흐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단일화를 빨리 해야 된다. 양보해서라도. 주변에서 단일화하라고 압력이 굉장히 아니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늦췄지만 안철수한테 불리하다. 그것은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위상에서도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반면에 오세훈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은 조직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한테 뒤질 수밖에 없다. 예. 3자 구도로 가도. 또 월요일날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3자 구도로 가도 결코 나중에 또 안철수가 또 양보하는 거 아니냐. 예. 예를 든다면은. 예.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셈법들을 저는 하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넘길 것 같아요. 정양수 총장이 오늘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단일화하는 거 안 예. 하는 건데 저는 이 점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만의 단일화냐. 예. 아니면 유권자들이 뭉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두 사람이 이런 여론조사에서 저 사람이 됐으니까 손 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쫙 글로 갈까요? 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권자 단일화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정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유권자들 스스로 단일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두 후보는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책이라든가 정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점이 무엇이고 거기서 실현하겠다. 예. 이런 과정은 전혀 없이 그냥 서로 간의 유불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것이 과연 된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5일 날 본선하는데 이제 홍보물 인쇄해야 돼요. 예. 23일까지 아마 선관위에 납품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인쇄할 거예요, 지금요? 인쇄소 한 10군데 잡아놨을 것 같은데 아마 양 캠프에서 예. 공보물하고 포스터 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과정인 거예요. 예. 자, 먼저 양보 선수를 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말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먼저 양보를 꺼낸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주말이라도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의 얘기인 것 같고요. 좀 냉각기를 가져서 이 양보 효과가 좀 사라지는 냉각기를 좀 가진 뒤에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게 아마 오세훈 국민의힘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인철 평론가님, 이 두 분의 이런 치열한 기싸움은 최근에 LH 사태 이후에 실시됐던 몇몇 여론조사에서 누가 나와도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오니 그러면 내가 사실은 이게 경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마치 본선 게임처럼 여기서의 승자가 마치 서울시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두 후보는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판세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너무 과하게 자신감을 두 양측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욕심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가 아닌 어떤 사람이 나와도 욕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단일화로 내가 되기만 하면 되는데. 박영순 후보는 아예 보이지가 않나 보죠? 예? 여기 두 분에게는 박영순 후보라고 하는 큰 벽에 보이지가 않나 보죠? 일단 여기 내부 문제죠. 내부에서 야권에서 하고 나서 이제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하고 이제 겨룰 문제죠. 지금은 단일화가 우선이니까요. 예. 그리고 어제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전체 지지율은 민주당이 높습니다. 전국 예. 지지율은. 이제 물론 갤럽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데 갤럽의 경우는 무당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예.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9%포인트나 민주당이 앞서는데 서울하고 부산,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 두 개 지역을 따로 봤더니 모두 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누가 되는 게 좋느냐, 여당이 되는 게 좋느냐, 야당이 되는 게 좋으냐 예.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야당이 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후보들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두 사람이 알아요. 이번에 단일화 안 되면 나는 이제 폭망이다. 폭삭 망하고 국민들로부터 특히나 야권 지지자로부터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는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예. 더 확실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10년 동안 많이 수련을 쌓았구나. 예전에는 어제 같은 결정을 두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기대 못 했었는데 예. 10년 동안 실패도 보고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공이 커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적어도 이 3자 대결로 가는 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단일화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자 방금 이제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의 이 치열한 기싸움 그것이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흥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 위로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야당에서 뭐 단일화하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의 일거수일투족보다는 저쪽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일화 기싸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리하죠. 불리하고 애초 이 선거의 단초도 민주당이 제공했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대당 싸움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순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박영선 후보 개인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워낙 경쟁력이 강하고 예.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 그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당 후보들이 싸우는데 싸우는 내용이 이게 서울의 발전을 놓고 싸우면 긴장할 거예요. 근데 보면 나 대권으로 갈 거야. 서울은 대권에 내 교두보밖에 안 돼.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되겠죠. 예. 박영선 후보에게는. 그다음에 단일화 관련해서도 사실 그 평론하는 입장 참 편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사악한 심성이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 싸울수록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근데 그 이목이 집중됐을 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모든 걸 통 크게 양보하고 예. 그냥 그 다음날 그 룰까지 다 발표해버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002년에 그 노무현 전 예. 대통령의 그 통 크고 대범함. 예.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어제 광경은 한마디로 1차 단일화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1차 단일화의 실패에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예.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양보 이벤트를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안철수 제가 화면을 보니까 뭐 오세훈 후보는 여유가 있고 안철수 대표의 양보 발언은 화가 나 있네요. 예. 이제 됐습니까? 이렇게 화나 있으세요. 이 말은 앵그리 철수가 됐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표현이고 예.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궁극적으로 두 분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더 높거나 예. 아니면 화내고 있는 후보가 양보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한 명이 나온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로 겉으론 표정 관리하시지만 아마 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러울 것 같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실무진 엄청 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 이 정치라는 게요.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나를 지지하는 정치인 누군가와 지지하는 독한 사랑이거든요. 예. 이 지독한 연애는 그 연애의 상처도 크다. 그래서 유권자가 이동해 줘야 되는데 2012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아름다운 패배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예. 실패한 케이스로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은 단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캠프 진영에서는 아마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누가 올라오는 게 좋다고 볼까요? 단적으로 안철수 후보일까요? 오세훈 후보일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예. 박영선 후보 생각은 제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조직력이 없는 후보가 올라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가 올라온 게 낫다. 네, 조직력이 막판 선거에서 사실 선수들끼리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투표장에 사람 불러내는 건데 예. 이게 조직이 풀 가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있는 후보가 더 무섭겠죠. 알겠습니다.